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4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집중호우 행동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범시민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지난 15일 민관합동조사당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와 법률가 단체, 인권단체가 힘을 합쳐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의 진상규명을 두고 과연 서울시가 낀 조사단을 믿을 만한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는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일보는 서울시가 객관적 조사기구를 꾸리지만 이 셀프 조사의 한계와 함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의구심이 지속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한 점의 의혹도 없으려면 서울시 간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조사당 구성에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사들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현재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고위 간부들과 정무 인사들 역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진상규명에 특히나 부정적인 시일보는 서울시가 피해 여직원이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면 이는 직권 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일보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조사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당연한 조처라고 말했는데요. 서울시가 피해를 방조하고 묵인한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사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에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고 소인이 사라진 지금은 진실 규명만이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어떤 이유로든 조사가 미뤄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단 모두의 세심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별세했습니다. 앞서 저희는 그의 생전에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를 두고 벌어진 언론사들의 갑론을박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의 영면 이후에는 어떨까요? 지난 15일 백 대장의 연결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불참한 것에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일보는 여당을 향해 국내 정치용 친일 장사에 빠져 앞뒤를 가리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B일보는 고인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거라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합당한 예우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C일보는 그의 일생은 영웅으로만 치켜세울 수도 폄훼할 수도 없다면서 장래는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인과 유족이 이 원칙에 동의했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엄숙한 추모의 시간을 다툼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면을 두고 정치권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망자에 대한 조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혐의자에게 국민 혈세를 들여 서울특별시장을 치르는 게 타당한가? 친일 행적이 있으니 현충원에 안장돼선 안 된다. 고 박원순 시장과 고 백선엽 대장. 두 죽음 앞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이에 일침을 가하는 언론사들도 있는데요. 먼저 A일보는 두 사람 모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편가르기를 떠나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상실한 것 같다면서 한층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일보는 죽음 앞에 숙연함을 느끼는 것이 상식이고
비록 정적이라 하더라도 장례에선 고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상실감에 빠진 유족도 있는 만큼 장례는 엄중히 치르되 고인의 공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전부터 정치인의 죽음 앞에 조롱과 비난으로 뱉어지는 2차 가해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서까지 이뤄지는 정쟁에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이 많을 텐데요.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길 바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데이트폭력, 흔치 않은 듯 흔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범죄인데요.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이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19,000여 명의 데이트 폭력 신고가 발생할 정도로 결코 사랑 싸움이라고 가볍게 부를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나 데이트 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강서구 화곡동에서도 앞질한 데이트 폭력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22일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날 칼로 살인까지 당할 뻔했는데요. 아찔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시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청원자는 데이트 폭력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가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냐고 물으며 더는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9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 또 다른 가해가 중단되길 거듭 호소합니다. 피해 호소인의 주장은 개인의 피해 호소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발임을 알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력 대권 후보이자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 역시 비슷한 의미로 피해 고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를 통해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이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범죄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고소인이었던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더 이상의 경찰 수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자체 조사나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장기간 지각개원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여야의 원내대표들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늦어진 개원식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하는 한편 일하는 국회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21대 국회가 뒤늦게 개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경제 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 발전에도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고 공수처 출범,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공석이었던 정보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정보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여했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초유의 단독 국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은 우리나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었죠. 올해로 72주년이 된 헌법은 그동안 9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라면서 개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가 되겠습니다.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이제 선택과 결단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제헌절 경축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하 공연을 생략하고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50억 원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개인 소비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달 70만 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7월 14일자로 모바일 전용 화폐인 강북사랑 상품권 50억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만원권과 5만원, 10만원권 세 종류가 발행돼 있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특별 판매 할인율은 10%가 적용돼 상품권 70만 원을 구매할 경우 63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 7만 원이 절약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인 소비자는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모바일 화폐 구입이 가능하고 법인에 대한 한도액과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북사랑 상품권은 체크페이와 머니트리, 광주은행 등 기존의 구입처 외에 핑크와 페이크, 핀트 등 간편 결제 앱이 더해져 모두 12개 앱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선물 등록을 포함해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일부 대형 점포와 유흥, 향락업소 등을 제외한 강북구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강북구는 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소상공인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엇보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마포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중호우 행동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집에선 비가 새거나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선 불필요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하천 주변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계곡이나 하천에서 고립됐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뒤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길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은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저단 기어를 사용해 침수 지역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환기하고 감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 차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평등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왕시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시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9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젠더교육연구소 이재의 최 기자 부소장이 성인지 관점에서 본 공직 문화라는 주제로 여성문화예술기획 기계형 이사가 역사 속 젠더 이슈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의왕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성평등 정책을 더 이해하고 시민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면 도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충청권이 7년 후에 열릴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7월 1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4개 시도는 대회 유치와 개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동아하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이 열렸지만 충청권에서는 개최된 바가 없어 지역민의 유치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경우 대회 유치에 성공할 경우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체육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됐는데요.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범시민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실시됨에 따라 광주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등 1만여 명이 함께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교차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역 수단이 마스크인 만큼 광주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신문 광고,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 광고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너무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깜빡하고 놓치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 순간을 저희들이 더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에 나왔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 지역 전체 시내버스와 택시 9,128대에 마스크 착용 홍보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시민 홍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릉 서부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강릉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현대차그룹의 도시재생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와 현대차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 기업 공공미술 프리즘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릉 서부시장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서부시장 일원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서부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에서 강릉시는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살맛나는 중앙동을 진행하고 현대차그룹과 공공미술프리즘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과 청년 창업팀 유치 등 상인 육성을 맡게 됩니다. 평창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국가대표 선수촌을 건립하고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의지를 표명하고 홍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평창 국가대표 선수촌의 건립은 올림픽 유산의 활용과 보존으로서 의미가 크며 최신식 최첨단 훈련 환경과 상시 훈련 시스템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 강원 동계 유스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발전과 더불어 평창이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톱밥을 건조해 만든 천연재료인 목재 펠릿은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행성군이 목재 펠릿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의 지원 사업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신청자를 이달 30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횡성군이 올해 지원하는 목재 펠릿 보일러는 총 21대로 현재 12대가 접수 완료된 가운데 나머지 분에 대해 추가 신청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목재 펠릿 보일러는 화석연료인 기름 보일러보다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난방기기로 연간 4톤에서 7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고 기름 보일러의 연료비 대비 약 30%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각 읍면이나 산림녹지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6대의 펠릿 보일러를 지원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오송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중심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관련 백신과 치료제의 연구개발 거점 장소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와 의학 관련 기업과 국책기관이 입주해 있는 오송첨단의료 복합단지. 충청북도가 국내 바이오 산업 메카로 부상한 청주 오송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중심 클러스터 육성에 속도를 냅니다. 특히 감염병 관련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 거점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백신을 상용화할 때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고 검토가 끝나면 기재부 심의를 거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약 320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병상은 60개를 갖추게 됩니다. 또 다른 핵심 시설인 RMBD 융합연구병원 건립에도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연구병원 건립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 용역과 예비 타당성 과정을 무난히 통과하면 병원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연구병원에는 의료, 연구, 임상, 실증 기능이 통합되고 대학과 출연연, 병원이 한 장소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보령시의 대표 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이달 초 개장했는데요. 보령시는 보령형 코로나19 예방 활동으로 청정해수욕장 운영에 나섰습니다.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이 지난 4일과 11일 각각 개장한 가운데 보령시는 주요 진입로에 검역소를 설치해 해수욕장 입장 전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열이 없는 방문객들에게 안심 손목밴드를 착용하고 손목밴드와 마스크 미착용 시 숙박시설과 음식점, 실내 관광시설의 입장을 제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는 관광 안내소 및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매일 소독 및 환기, 화장실 및 샤워실 등 공중구역 이용 시 줄서기 간격 유지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일평균 789명의 안전요원과 계도요원, 환경정화 및 검역소 발열 체크 인원을 투입해 청정 보령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대교는 양산천을 횡단하면서 신기동과 유산동을 연결하는 오래된 다리인데요. 이 양산대교의 재가설 공사가 하반기에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개통 40년이 넘어 노후화된 양산대교의 재가설 공사는 양산에서 김해 매리간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건설 사업에 포함돼 추진됩니다. 교량과 접속도로 등 길이 320m, 폭 25m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432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 기간 중 가교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다소의 교통 혼잡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우선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향후 국지도 60호선 개통 시에는 김해로 가는 무료 도로가 생겨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에서 원동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노선이 완성돼 교류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일상화해서 지역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활성화하는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죠. 기초단위 문화예술 교육 거점을 구축하는 지원 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돼 경북권의 첫 번째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공모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국비 6,735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해 2022년까지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번 사업은 기초단위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은 물론 시민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사업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이 제시한 모델은 포항시와 유관기관, 예술가와 문화공동체, 시민들을 연결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농복합의 포항 특성을 반영한 읍면동 생활권 중심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문화예술교육을 토대로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접점을 이끌어낼 계획이며 마을 단위의 시범사업 발굴, 지역 생활예술 활동가와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지역 문화공동체와 협업해 진행합니다. 시는 작은 단위의 문화공동체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 협력 사업인 꿈꾸라 희망스마일 업무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은 여수시와 여수광양 항만공사, LG화학 여수공장, 여수시 치과의사회와 쌍봉 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했습니다. 5개 기관은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홍보와 행정 지원, 대상자 선정과 치과 치료, 구강 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치과 치료가 필요한 지역 내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 아동 60여 명에게 진료비와 예방진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의 마한로는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교통 불편을 제기해 왔는데요. 최근 도로 개설 공사를 마쳤습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어양동 일대 마한로가 새롭게 개선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는 3년간 약 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한로 도로 개설 공사를 모두 마치고 시민들의 협조하에 조기 개통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7년, 2018년에 걸쳐 어영도 변전소 인근에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4개의 아파트 7개 단지가 밀집됨에 따라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출퇴근 시는 물론 주말에도 큰 혼잡을 빚어왔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을 분산시켜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로 개설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시는 이번 공사가 당초 완공일보다 1년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장기간 소요되는 수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부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협조로 100% 협의 취득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공사를 빠르고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기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했습니다. 노년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수군에서는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한 쉼터를 운영합니다. 강석훈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전북 장수군이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해 기억지킴이 교실 쉼터를 운영합니다. 장수군 치매안심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전문적인 뇌운동 교재를 통해 치매 증상 악화 방지와 신체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낮 시간 치매 환자 보호를 통해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휴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관계자는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지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잦아들 듯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전북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시스템 재정립에 나섭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전북이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의 중간 지역인 전북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고강도 방역 대책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북 송하진 도지사는 방역 3대 수칙 준수를 위한 시민의식 변환과 보건소 및 일선 공공의료 현장의 방역 테스트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지역 내 집단 감염 사태가 대구, 경북과 수도권을 넘어 최근 대전과 광주 등 우리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이젠 전북의 방역 대세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이나 광주 지역의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물론 수도권 거주자와의 왕래가 잦은 곳에 대한 방문을 지양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전북방역 관계자는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될 시 강도 높은 처벌과 대처 시스템을 다시 재정립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존 루이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17일 향년 80세로 타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각 17일 미국에서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존 루이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향년 80세의 나이로 타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췌장암을 알아온 루이스 의원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6명의 거물 운동가 중 한 명이었으며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1986년 조지아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여 년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썼으며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몽골에서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몽골 보건당국은 흑사병 의심 환자 1명이 발생했다면서 16세인 이 환자는 지난 14일 설치류의 일종인 마멋 고기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환자는 15일 고열과 기침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흑사병으로 의심된다는 초기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세가 심각해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달 들어 호부드와 바잉을기, 고비 알타이 지역에서 흑사병 환자 4명이 보고됐고 이 중 1명이 사망했으며 이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마멋을 먹거나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6살 아이가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여동생을 구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배우들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이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9일 미국 와이오밍주에 사는 6살 소년 브리저 워커는 4살 동생에게 달려드는 맹견으로부터 여동생을 구하려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왼쪽 뺨과 눈이 맹견에 물려 결국 9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고모의 SNS를 통해 해당 사연과 함께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팬임이 알려지자 크리스 에반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 주역 배우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섰습니다. 특히 아이언맨 역할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생일 파티에 초대해달라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당분간은 연일 장마 소식이 이어지겠으니 아침 저녁으로 우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